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는 천재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탄해졌는다. 하지만 생각을 약간 다르게 하면 이는 탄식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타인의 밑에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기꺼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했다. 안테안 블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경험은 삶의 행운이 되어주지 않을까? 첫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자발적으로 안테안 블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만난 모든 성공자의 공통된 조언이다.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도움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마련해 주라는 뜻이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당신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둘째, 당신은 태도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혹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것들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을 먼저 거둔 사람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다. 설령 여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스승보다 우리가 모르는 훌륭한 스승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태도다.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안테안 블로의 자세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욕감 없이 자존심을 굽힐 수 있게 해주고 편견 없이 모든 유용한 조언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하게 해준다. 또한 안테안 블로는 누군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읽어내 그들이 짐을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임을 기억하자. 그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끄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역할을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크리에이티브와 디테일한 전술들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 캔버스 전략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는 동안 당신은 다양한 해결책을 검증할 수 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관계를 맺게 된다. 미래에 큰 자산이 되는 호의와 신용의 잔고가 쌓이게 된다. 모두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할 때 당신은 안테안 블로의 길을 가라. 모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분노할 때 안테안 블로의 길을 가라. 어쩌면 이것은 잠시 잠깐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안테안 블로의 길 위에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들,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은 다음의 5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20, 30대 비즈니스맨들에게 전한다. 첫째, 상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사람은 누구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 둘째,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을 서로 연결해준다. 셋째,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다. 넷째, 비효율, 낭비, 중복이 많은 곳을 맨 먼저 찾아낸다. 그러면 나와 내 조직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공유한다. 캠퍼스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유효 기간도 없다. 나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 전략은 일자리가 생기기 전, 직장에 채용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조직 안에 강력한 동맹이나 지지자가 없을 때 등등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뒤에도 이 전략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 암 안테암블로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길을 만드는 사람만이 결국 그 길이 나아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 캔버스가 그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존경받는 작가였던 마혼경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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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써라. 닐 스트라우스는 더 게임, 더 트루스를 비롯한 8권의 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다. 롤링스톤 편집자와 뉴욕타임스의 기자로도 명성을 쌓은 그는 논픽션 분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말한다.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프리덤을 켜라. 닐은 자신을 구원해준 프리덤이라는 웹을 강력 추천한다. 작가 필리스 웹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한다. 이 웹은 묻는다. 몇 분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나는 130분의 자유라고 입력한다. 그러면 딱 그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인터넷이 막힌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리덤을 켜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자료를 구한답시고 계속 인터넷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한 줄도 못 건진다. 모든 것에 자유로울 때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늘과 나는 글을 쓸 때 나중에 검색이나 리서치가 필요한 곳에 빨간색으로 TK, 특검의 줄임말로 나중에 추가할 예정이란 뜻이라고 적어 넣는다. 검색은 한꺼번에 나중에 해결하는 게 좋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도 없다. 정말 느리게 지연되지 않는가. 글쓰기에 가장 좋은 친구는 집중력이다. 프리덤은 언제나 집중력을 당신 곁으로 안내한다. 자신과 펜 안티를 위해 편집하라. 닐은 글을 쓸 때 다음에 3단계를 거친다. 첫째, 나를 위해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둘째, 팬들을 위해 쓴다. 팬들에게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안티들을 위해 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할 것인가? 닐은 특히 마지막 단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항상 래퍼 에미넴을 본보기로 삼는다. 사람들은 절대 에미넴을 욕할 수 없다. 그는 미리 스스로 지은 노랫말로 자신을 욕하고 답하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는다. 비판을 받을 만한 곳에 미리 가 있을 줄 아는 작가가 성공한다. 글은 화려하기보다는 솔직해야 한다. 100개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최악이다. 80에서 90개쯤 가진, 10개에서 20개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돋보이게 마련이다. 솔직함이야말로 타인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얻는 글을 쓸 때 최선의 전략이다. 작가의 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꽉 막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고의 작가인 닐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작가에게 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의 벽은 발기부전과 비슷하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는 벽에 부딪혀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한다. 이것이 곧 좋은 글쓰기의 열쇠다. 닐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글쓰기에 관해 내가 얻은 최고의 조언이 떠올랐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의 무게가 300kg을 넘던 시절, IBM 세일즈맨들은 모두 매일 전날의 판매 기록을 깨는 탁월한 능력으로 유명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IBM은
판매 할당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썼다. 세일즈맨들이 전화기를 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올려 결국 주어진 할당과 목표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IBM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적중했다. 매일 허접하더라도 2장씩이라는 전략 또한 이와 상통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 10장, 기적이 일어나는 날에는 20장 가까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픽사의 에드 캔머리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성공은 초안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탄생하지만 초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기억하는가?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질보다 양이 선결되어야 한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가져온다. 빠른 시간 내에 초고를 확보한 작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그 위에 보태나간다. 마지막으로 닐은 이렇게 말했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축할 수 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은 100장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10분을 휴지통으로 직행하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영어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 2번째 이야기 중에 이겁니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저는 행운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어디서 강세가 있는지 나오죠?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보통 뒤에 뭐 early in life라고 써있긴 한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이게 스티브 잡스의 그 연설 중 2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My second story is about love and loss. 사랑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I was lucky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I was lucky. I found what I love to do. 네. 요것도 사진을 또 찍어야 될까요? 찍죠. 책이니까 요거는. 갑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에 됐다. 역시 3세판이면 다 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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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